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백프로페셔널 러닝 알고리즘의 몇 가지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백프로페셔널 러닝 알고리즘을 공부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백프로페셔널 러닝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 이제 그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으로 이제 백프로션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을 하는 거죠. 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은 그 레이어의 개수를 몇 개로 하는가, 또 히든 노드는 몇 개로 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근데 음, 요 신경망에서의 조금 단점이랄까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든 레이어와 히든 노드의 개수를 최적화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어, 경험적으로 어, 히든 노드를 뭐 10개씩 좀 증가시켜 보기도 하고, 또 레이어를 뭐 하나에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이제 바꿔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테스트,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에큐리시가 잘 나오는 그러한 그 아키텍처를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레이어 개수, 히든 레이어 개수를 많이 늘리면은 이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초기에는 연구자들이 레이어를 뭐 많이 늘려도 성능이 늘릴수록 성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늘릴수록 오히려 이 히든 레이어의 개수를 늘릴수록 성능이 어느 시점에서는 떨어지더라 이거죠.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문제죠. 베니싱 그라디언트. 우리가 그 공부했지만 이제 백프로포션 러닝 알고리즘에서는 결국 요 웨이트를 이걸 어저스트 해 나가는 과정이죠. 역으로. 그러다 보면 웨이트를 어저스트 하기 위해서는 이 코스트 펑션을 미분을 하는데, 어, 미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트랜스퍼 펑션을 시그모이드 함수로 쓰면은 결국 어,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은 결국 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게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그러면은 요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 요 값도 0에서 1 사이고요. 요 값도 0에서 1 사이 값을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계속 이걸 갖다가 곱해져 나가다 보면은 이게 결국 0에서 1 사이 값을 계속 곱해져 나가다 보면은 음, 이쪽으로 갈수록 결국 여기서의 미분 값은 0이 돼 버리면서 우리가 그 웨이트를 어저스트 변화시켜 나갈 수가 없게 되죠. 그것이 이제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1991년도에 이제 어떤 학자가 요거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제시를 했는데, 음, 이것이 거의 한 10년 지나서 이 백프로포션 러닝 알고리즘이 개발되고서 사실 거의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이 문제가 다시 이제 부각이 되면서 히든 레이어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학습이 잘 되는구나,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우리가 한번 같이 이걸 어떻게 좀
바꾸면 좋은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많이 쓰이는 건 우리가 이제 주로 이 시그모이드 펑션에 대해서 를 사용을 해왔고요. 또 이와 같이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쓰기도 합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걸 써도 완전하게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 해결되지는 않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렐루라는 함수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게 rectified linear unit의 약자죠, 렐루가. 이 렐루가 이게 좀 아주 단순하게 보이는데 이, 이 베니싱 그라프 문제를 갖다가 이거를 해소하는데 아주 상당히 기여를 하는 이제 이 트랜스퍼 펑션이 됩니다. 자, 이 렐루는 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단순하죠. 요 0하고 x의 최대값을 출력값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어떤 x 값이 0보다 큰 값이면 그냥 그 x 값을 출력값으로 쓰고 0보다 작으면은 출력값을 0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굉장히 단순한 함수죠. 이런 하이퍼볼릭 탄젠트나 시그모이드 함수보다는 굉장히 단순한 그런 트랜스포 펑션이 되죠. 자, 근데 이렇게 썼더니 베니시 히든 로드를 많이 늘려도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다잉 뉴런 또는 다잉 렐로라고 그러는데 자,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이게 인풋 노드고 히든 레이어 2, 그다음 아웃풋 노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요. 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x 값이 0보다 입력 값이 0보다 크면은 출력 값이 x 값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x 값이 0보다 작으면은 출력 값은 0이 돼 버리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출력 값이 0이 되는 그런 뉴런의 경우에는 그거는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더 이상 기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뉴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계속하고 백프로션 러닝 알고리즘 적용해서 학습을 계속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어떤 노드들 이런 다잉 뉴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다잉 뉴런은 이 아웃풋을 결정하는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뉴런들이 되더라 이거죠. 자, 그런 걸 자 인액티브 뉴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잉 뉴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났을 때는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에 많은 뉴런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가만히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런 게 생기는가? 러닝 레이트를 좀 너무 크게 잡는다. 여기서 러닝 레이트 크게 잡으면 이제 웨이트 값이 이게 음수가 돼버리죠. 이 값이 커지니까. 그럼 새로운 웨이트 값이 음수가 되게 되면은 이런 새로운 웨이트 값이 음수가 되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출력 값이 이제 0이 돼버려요. 그럼 여기서 들어오는 값이 0이 돼버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이 뉴런이 더 이상 액티브한 뉴런이 되지 않고 다잉 뉴런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내가 바이어스를 너무 크게 네거티브한 값으로 둔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다잉 뉴런, 다잉 렐루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변형했는데 이걸 리키 렐루라고 그래요. 리키 렐루. 자, 이거 보게 되면 여기 0 대신에 0.01x라고 돼 있죠. 자, 이 빨간 선이 이제 요 값이 되는 거죠. 자, 0보다 큰 값은 그대로 출력 값이 x가 되는 거고, 요 x 값이 0보다 작으면은 출력 값을 어떻게 하냐면은, 0.001 요렇게 x 요렇게 두게 0으로 하지 않고 0.001 x로 두게 되니까 요 함수가 요렇게 약간 조금 기우는
그러한 이제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빨간 선을 우리가 리킬렐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리킬렐루 값을 좀 두면은 다행 뉴런이 이제 좀 발생하지 않고요. 또 아까도 여기서 우리 다뤘지만 러닝 레이트를 조금 줄여주게 되면은 이게 다행 렐루가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렐루 함수를 트랜스포 펑션으로 쓸 경우에는 리키렐루를 쓰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러닝 레이트를 조금 바꿔준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행 류론 또는 다행 렐루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제 그 시그모이드를 많이 사용했지만은 요새는 시그모이드 함수보다는 이 렐루 또는 리키렐루를 많이 트랜스 펑션으로 활용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시그모이드보다는 이 렐루 또는 리키렐루를 이제 많이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텐서플로우 코드는 단순히 TF 시그모이드 대신에 TF NN 렐로 또는 TF NN 리큐렐로 이렇게 쓰게 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또 공부했던 그런 그 코드에서 요 값만 바꿔주게 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결국 백프로포션 러닝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초기에 웨이트 값을 우리가 랜덤하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프로포션 러닝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웨이트 값을 어저스트 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웨이트 값을 초기에 0으로 둔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 웨이트의 그 어저스트먼트 변화 그냥 초기에 전부 0으로 둬버리면은 백프로포션 러닝이 발생하지 않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 0으로 두게 되면은 이제 학습이 애초부터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면은 요 초기 웨이트를 좀 더 랜덤하게 주기보다는 좀 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제프린턴 교수 팀에서 요거를 어떻게 조금 좀 스마트하게 이니셜 웨이트를 주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이 논문에서 restricted 볼트만 머신을 이용해서 이 웨이트를 이니셜라이즈 함으로써 좀 더 빠르게 학습이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자, 여기 이제 restricted 볼트만 머신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에 대한 아이디어만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restrict 볼트 머신이라는 건 지금 여기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하고 히든 노드 요거가 먼저 우리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제 쭉 이렇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인풋하고 히든 노드가 있다 그러면은 자, restrict 볼트 머신이라는 거는 인풋이 들어가 어떤 웨이트가 있다 그러면은 요 웨이트에서 여기 이제 그 출력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XW 해가지고 요 값이 이제 히든 로드 값이 출력되고 여기서 이제 트랜스 펑션에서 출력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리스트리블 정어시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웨이트 값이 주어졌을 때 이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나가는 게 포워드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어저스트 하는 과정이 백워드가 되는 거죠. 자, X하고 W 곱해서 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어떤 이제 값이 나왔다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쪽에 출력값으로 두고 어떤 웨이트를 곱해서 요 값이 요걸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포게이션, 백프로포게이션에서 어떤 값을 만들어내는데 이 값이 요 인풋 값하고 요것이 같게끔 하는 웨이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 여기서 x하고 w 곱해서 요 이제 net input 값이 나오고요. 그 어떤 트랜스 펑션에서 이제 이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요걸 요쪽으로 갖고 와서 여기서의 그 출력값 가지고 어떤 웨이트를 곱해서 다시 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요 값이 요 값하고 인풋 값하고 같게 만든 어떤 웨이트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걸 찾아내는 과정이 이제 리스트릭트 벌청한 머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릭트 벌청한 머신이라는 거는 요 인풋하고 요 여기서 여기 였죠. 여기서의 그 x 햇하고 요거하고 같게끔 요 어떤 웨이트를 adjust 해주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restrict 벌청한 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하고 요거는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어, 이 콜백 라이벌러 다이버전시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의 그 디스시밀래리티가 가장 적게 되는 이 웨이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 웨이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찾는 그런 알고리즘이 이제 리스트 벌처 머신이 됩니다. 요 용어를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토 인코더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건 인코딩, 요건 디코딩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걸 인코딩, 다시 디코딩해서 요걸 찾아내는 거. 인풋 값하고 여기서 같게끔 되는 그걸 이제 디코딩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웨이트 값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프린틴 교수가 리스트릭트 볼츠먼 머신에서 그렇게 찾아낸 웨이트 값을 초기 웨이트 값으로 뒀더니 굉장히 학습이 잘 되더라. 이걸 이제 발견한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어, 멀티레이어 뉴럴 톡이 있을 때 자, 처음에 요 인풋하고 히든 레이어 1하고 해서 리스트리 벌처 머신에서 W1을 찾고요. 그 다음 아이트레이션에서는 요 히든 레이어 1하고 히든 레이어 2 사이에 리스트리 벌처 머신에는 웨이트 값을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모든 레이어 사이에 웨이트 값을 이제 찾아내고 요거는 맨 마지막에 어, 히든 레이어하고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웨이트 값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러한 맨 마지막에는 이런 여기 이제 최적화된 웨이트 1, 웨이트 2, 웨이트 3, 웨이트 4, 웨이트 5 이러한 그 restrict virtual motion에 의한 웨이트 값을 찾게 되는 거죠. 이 웨이트 값을 초기 이니셜 웨이트로 두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학습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대로 이걸 랜덤하게 웨이트를 줘서 100% 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빠르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이, 이 제프리 힌팅 교수가 이 논문에서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조금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랜덤하게 주는 것보다는 어, 최적화가 더 잘 되고 그다음에 또 학습도 빨리 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연구가 지난 후에 또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음, 또 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연구를 했어요. 이 웨이트를 좀 더 어떻게 좀 뭐 심플하게 해서 초기 웨이트를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했더니 그래서 이제 그 발표한 논문이 이제 제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하고 히즈 이니셜라이제이션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글로로트하고 벤조라는 학자가 아, 이 리스트리 볼츠먼 머신에 의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단순하면서도 좋은 효과를 얻는 그러한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것이 바로 요 웨이트가 됩니다. 요 웨이트 보게 되면은 fan in, fan out, 그 다음에 SQRT. 그러니까 fan in이라는 거는 인풋 레이어, 인풋 노드의 그 개수고 fan out이라는 거는 아웃풋 노드의 이제 그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 인풋 노드의 그 루트, 스퀘어 루트로 나눠줬더니 나눠주는 그래서 이제 웨이트를 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희라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뭐 교수가 됐지만은 이 논문을 쓸 때는 이제 학생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희라는 사람이 요걸 또 변형을 해서 어, 요걸 인풋 노드의 반으로 요걸 나눠줬더니 어, 뭐 결과가 잘 나왔다, 더 잘 나왔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이 논문에 대해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이 방법은 레스트리트 볼츠먼 머신보다는 아주 간단하면서 이 RBM에 의한 방법보다 뭐 거의 못지않은 그런 어, 결과를 이제 얻게 돼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랜덤하게 이니셜 웨이트를 주거나 또는 RBM에 의한 그 이니셜 웨이트를 주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웨이트를 이제 어사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가 좀 잘 나왔다는 걸 여기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알듯이 그 오버피팅 문제가 있죠. 오버피팅 문제는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오버피팅을 이제 우리가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드롭아웃. 음, 이 오버피팅을 줄이는 하여튼 좋은 방법은 이제 드롭아웃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드롭아웃 보게 되면은 요 까만 뉴런들에는 이 연결이 안 돼 있죠. 또 우리가 그동안은 이 모든 뉴런에 다 이 웨이트를 적용을 해서 레드 인풋 구하고 여기서 트랜스 펑션에 의해서 아웃풋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피드 포워드 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백워드에 의해서 그 이 웨이트 값을 어저스트 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여기는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걸 fully connected다 이렇게 fully connected. 여기 드랍아웃은 이미의 몇 개는 우리가 연결 쓰지 않겠다 이거죠. 여기서도 지금 네 개가 있는데 이건 쓰지 않겠다. 드랍아웃 시키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썼더니 또 의외로 결과가 잘 나와요. 그래서 어, 이 오버피팅 문제가 물론 이렇게 빼게 되면 이제 정보가 좀 손실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트레인 데이터가 제대로 좀 학습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그 제대로 학습이 좀 덜 되다 보면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버피팅이라는 게 트레인 데이터에 너무 잘 적합을 시키다 보니까 테스트 데이터, unobserved 된 그런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던 그런 그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에는 좀 음,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이제 오버피팅 문제인데 아예 여기서 이걸 어, 학습을 조금 덜 시키다 보면은 오히려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죠. 그런 것이 이제 오버피팅 문제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몇 개의 뉴런을 이제 빼고서 학습시키겠다 이거죠. 네. 이게 이제 지금 이게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몇 개를 빼고서 어, 요걸 갖다가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논문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이 2014년도에 이제 이 드랍아웃을 시켰더니 오버피팅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더라. 이제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기자들 이런 것만 연구하다 보면은 뭐 네트워크도 좀 바꿔보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학습을 잘 되게 하도록 또 좋은 결과를 얻도록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텐서플로우 1의 그 드롭아웃 코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텐서플로우 코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강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